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2일 새벽 1시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제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냉소적인 코멘트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분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대장동 판도라가 확 열려버렸습니다. 우선 8억 원 괴물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자신의 입으로 분신이라고 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금 구속 실질 심사를 받고 지금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구속기한 만료, 그러니까 지난 20일입니다. 지난 20일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되고 어제는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두하면서 기자들과 아주 놀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완전히 이재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재명의 종말이 이제 머지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중앙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정에 나가서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려고 한다. 무슨 이야기죠? 앞으로는 법정에 나가서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려고 한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준철 부장판사 재판에 출석했고 휴정시간과 재판 후 중앙일보 기자가 그를 따라가서 일문일답을 이렇게 나누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측근 아니다. 부정한 일 하는 줄 알았으면 내쳤을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유동규 씨가 웃으면서 그건 그분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 말엔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하진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어제죠.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하니까 유동규 씨가 재판 중에 잠시 기사를 봤다. 굉장히 재미있더라고 했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나? 그냥 회견 내용 전체가 재미있었다.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재판 후 일부 기자들과 마주한 자리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사실을 있는 대로 밝히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냥 다 밝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다. 내가 좀 미련해서 숨길까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다. 그냥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회유당할 사람이 아니다. 협박 이런 거 안 통한다 라고 했습니다. 논리 전쟁 하지 말고 진실 전쟁, 진실 그대로 가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주 도를 통한 사람 같습니다. 딱 마음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근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미련을 다 버려버리고 자신에게 진실이 될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내가 좀 미련해서 숨길까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거짓말로 듣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법을 믿고 행동한다는 게 이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기자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라고 물으니까 심경 변화 그런 게 아니다. 진실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은 그만큼 벌을 받고, 남이 지은 죄가 저 정도라면은 그건 내가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다. 그만큼 하려고 한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사람이 받아야지 내가 안고 안 간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이재명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 아닐까요? 돈 움직이는 과정에 본인 이름도 나오는데 죄송하게도 그렇게 됐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그런 짓을 이제 안 하려고 한다. 이제 안 하고 하려고. 그때는 왜 그랬나? 라고 물으니까 의리? 그런데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 구치소에서 1년 명상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다.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했습니다.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유동규 씨는 다 진실대로 가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나. 모든 분들이 그걸 바라실 것 같다. 그래야 이게 정리될 것 같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면 되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면 안 되고, 누군가 누명을 써도 안 된다. 건강이나 신변의 위협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더니까 자살당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별말 다 한다. 인명재천 아니겠나. 그런 거 염려하지 않는다. 진실만 이야기하고 다 끝나면 조용히 살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꼭 도사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살당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별말 다 한다. 인명재천 아니겠나. 그런 거 염려하지 않는다. 진실만 이야기하고 다 끝나면 조용히 살려고 생각하고 있다. 부정한 검전을 요구한 사람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말고 더 있느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면은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가장 많은 사실을 알고 있고, 대장동 사건의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이죠. 이분이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니까, 또 법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말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구한테 회유당해서 하는 게 아니다. 자신의 결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제 이재명의 악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하니까 유동규 같은 사람도 오히려 저런 검사, 저런 판사 믿고 내가 진실을 다 이야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공정하게 하면은 그게 설득력을 갖는 겁니다. 꼼수 부리지 않고 검사도 당당하게, 판사도 당당하게, 피고인도 당당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진실의 순간입니다. 인간은 진실의 순간과 딱 마주할 때 아주 근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진실이 설사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라도 그 진실을 받아들일 때, 그 운명을 받아들일 때 그는 위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유동규 씨의 진실의 순간이 아마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